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못따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탑그룹에는 그래서 형상이 좀 많이 복잡해서 공정이 많아가지고 황삭, 정삭으로 해서 탑그룹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제품을 뒤집어서 하는 이 바닥은 여기는 형상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공정이 많았는데 바닥은 그 다음에 형상이 그래서 많이 복잡한 것보다 좀 상단보다는 단순해서 그래서 황정사 그룹으로 따로 분류 안 하고요. 그냥 공정을 계속 하나의 쪽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의 가공이 남아있는데 아니요, 못따기 가공이 남아있는데 못따기 작업하기 전에 모의 가공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노란색 면이 상단 Z체로예요. 자, 이 면의 외곽.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외곽을 쭉 돌면서 해서 못따기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윤곽의 외곽을 돌 때는 시계 방향을 돌고요. 그 다음에 원형 포켓의 상단의 외곽은 요거는 반시계 방향을 돌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또 충돌 도피한다 하더라도 크게 생성되지는 않고 요거는 사상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게 외곽은 시계 방향을 돌고 깊이가 마이너스 7 되는 지점에서, 그러면 깊이는 상단 제로랑 마이너스 7 두 개만 있어요. 그게 못따기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벨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해서 레벨 관리자에서 바텀 못따기 24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면 표시 조건에서 사용 레벨만 해놓고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트림 자르기 확장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선택해서 어디를 삭제할 거냐면 여기 없애고 여기도 없앨 거고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없앨 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못따기 작업하고요. 이 원을 선택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못따기 할 거예요. 그 다음 참고로 요거는 없어도 돼요. 안 지워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은 깊이가 얼마가 깎였냐면요, 마이너스 7이 깎인 데다 못따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 자, 이동에 평행이동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셀렉션 툴바에서 체인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도형을 클릭할게요. 이거 왜 조각 나 있지? 요게만 조각 나 있네요. 자, 그리고 완료 엔터 하고요. 작업 방법에 이동을 하고 깊이는 Z값에 마이너스 7 엔터.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복귀하고요. 조각랑 있는 거 요거 연결해 주겠습니다. 도형 조인 연결해
엔터. 여기도 조각 나 있네. 왜 이렇게 많이 조각 나 있지?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엔터에서 여기도 연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탑에서 못따기 공정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리고 버튼 그룹 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형을 없애고 체인 관리자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하면 기존에 없애고 새롭게 잡는 거예요. 전체 다시 체인. 그리고 여기를 선택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제일 바깥의 형상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생성만 눌러주면 돼요. 조건은 앞에 거 그대로 따라가니까 다른 거 수정할 것도 없어요. 앞에서도 정분을 썼고요. 깊이가 다른 못따기여서. 그래서 버튼 그룹 전체 선택하고,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플레이를 할게요. 빠르게. 안 되겠다. 너무 끝까지 갔다. 못따기까지 다 가버렸네. 자, 그리고 속도를 줄여놓고, 자, 이게 보라색 정삭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자, 그리고 못따기 작업이 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외곽 쭉 돌아주고, 여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7 위치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여기까지. 자, 못따기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CAD 파일에 보면 옆에 홀 뚫리는 것만 남아있어요. 홀. 측면에 홀 2개를 뚫어주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을 STL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Save Stock as 다른 이름으로 해서 STL로 저장을 하는데, 이름은요, 그래서 버텀 작업했던 결과니까 BOTTOM 다시 그냥 1로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STL 저장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측면에 홀 뚫는 거는 자, 얘를 세워야 되겠죠. 옆에 홀 뚫으려면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회전을 해서 아이고 STL 저장이 아직 다 안 끝났나 보네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좌표계를 보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초록색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세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또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형태로 위에서 봤을 때 비스듬한데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이 에서 바이스 고정대 부분에서 닫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서 이쪽에서 받쳐서 물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홀 두 개를 뚫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Z0는 여기 윗면을 여기를 Z0로 할 거예요. 그러면 STL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STL 배치. 자, 여기는 STL 이동이 없어가지고요. 마스터캠을 하나 더 실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세이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STL 도형을 파일에 열기. 제가 내 문서에다가 저장을 해 놨는데요. 자, 먼저 형식은 STL이고요. 안 보여. 그리고 저장됐을 때 버텀 다시 1로 저장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열기.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픽 뷰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그 다음 이제 이 ST를 다이나믹 회전해서 세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다이나믹 이동. 먼저 대상은 ST를 선택을 하고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좌표계는 원점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요. 자, 먼저 얘를 Z축, Y축 중심으로 해서 초록색 Y축 중심으로 일단은 세워 놓고요. 그러면 핸들은 Y축 원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각도는 90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쪽을 가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게는 이제 빨간색 좌표계가 돌아가서요. 원래는 이제 Z축인데 지금은 돌아갔으니까 빨간색이 Z축이에요. 지금 X축 돼 있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참고로 요게 선택할게요. 빨간색 축 원호. 잘 안 보이네요. 요게 선택해서 90도 돌려놓겠습니다. 90.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탑에서 볼게요. 그래픽 뷰 평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2번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도형을 Z축으로 여기가 이쪽 면이 Z가 제로가 되게끔 해서 Z축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치수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40mm입니다. 80mm이고 Z축은 40mm 반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 이동 STL 파일은 선택한 다음에 완료 엔터. 위치는 원점에다가 배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Z축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0 입력하고 엔터. 적용 엔터 하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볼게요. 그래픽 뷰 정면. 그러면 저기 위쪽 라인이 요게 배치가 돼요. 정면에서 보는 거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자, 이 S3의 위쪽이 요게 축선상에 오게끔 다시 쉐이딩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참고로 요게는 요 면이 여기는 Y축 선상에 딱 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좀 깎여서 이렇게 Z축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배치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세이브로. 정면도 한 번만 보여줘. 정면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측면도 이렇게. 우측면도가 정면도가. 그럼 다이나믹 회전해서 한 바퀴 더 돌려주세요. 그리고 평면도 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형식은 이건 소재로 쓸 거니까 파일 형식의 STL STL로 가고요. 자, 요거는 이름은 옆에 작업하는 거니까 세워서 사이드 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은 또 닫아도 되고요. 마스터캠 파일로 저장은 아니오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그룹을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을 한 다음에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놓고 뒤로 이동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의 이름 변경해서 측면 가공 사이드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벨에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고요. 그래서 25번 선택을 한 다음에 레벨 번호 25 작업화면 표시 조건에 사용 레벨만 하고요. 확인할게요. 도용이 없네? 어? 32개가 있는데 평면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배열 할게요. 자, 요거는 배치를 안 해놨네요. 자, 도형은 있는데요. 그래서 배치 작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에 원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에 원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점은 어디냐 하면요. 요 라인의 중간점. 여기를 갈게요. 아, 죄송해요. 이쪽 라인에 미드 포인트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동 배열 다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를 회전시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9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90도 회전. 그래서 이동의 회전 이동. 자, 이동의 회전 이동을 들어가서 도형은 윈도우의 내측이니까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하고 회전 각도는 90도 그래서 원점 기준에서 90도 이렇게 물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소재도 다른 것을 불러와야 되겠죠. 아까 STL로 저장한 거. 자, 입체로 놔두고요. 그래서 소재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속성에서 재료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파일에 찾기 아이콘 누른 다음에 아까 저장한 사이드 칼로에서 사이드라고 적어 놓은 걸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오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에서 볼게요. 앞에서 작업했던 소재.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홀 가공만 2개 남아 있어요. 입체. 자, 도면상에서 홀의 크기는 5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홀의 깊이는 여기서 10mm, 완전한 홀까지는 10mm입니다. 자, 그러면 드릴 가공.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가공 경로에 드릴. 그 다음에 드릴 작업에서 먼저 도형 요소로 해놓고요. 그래서 원 2개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점이 잡히고요. 도형 요소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도형 요소에 원을 2개를 선택했습니다. 홀 사이즈가 종류가 많을 때 원호 마스크를 이용해서 크기가 같은 것만 자동으로 찾아서 홀 작업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2개밖에 아니니까 마우스로 그냥 클릭했습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공구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센터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 홀에 못따기도 조금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핀이 꽂혀진다면 그래서 홀 못따기도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구 중에서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7번이 챔퍼밀이에요. 6파이 챔퍼. 엔드 밀량은 90도짜리. 7번 공구를 선택하겠습니다. 회전수는 3000rpm에 그래서 Z축 이송은 300으로 하고요. 이송속도.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 적용 사이클 드릴 카운트 보러 하고요. 가공 깊이는 얼마로 하냐면 에서 살짝 못따기가 되게끔 할 거예요. 가공 깊이는. 그래서 연결 조건에서 안전 높이 절대가 처음과 마지막에 체크하고요. 공구 복귀라고 되어 있는 높이가 R점 높이 5로 하고요. 제로 상단은 제로. 가공 깊이는요. 자, 홀 못따기는 참고로 C 0.3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홀이 5파이 홀이거든요. 5. 자, 이 5파이 홀에 반지름이 얼마냐면요. 2.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5에다가 자, 여기다가 요게 작업하면요. 나중에 홀 작업하면 C0가 돼요. 그래서 0.3을 추가해서 2.8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삭류는 첫 번째 거를 O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홀 작업이 지금 사이드 그룹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침 앞에서 탑의 피니시 쪽으로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사이드 그룹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요 드릴링도 드래그해서 이쪽 아래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홀 작업하기 전에 요거 위치를 확인을 안 했어요. 요거 위치 기준으로 해서 드릴 공정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여기 센터 두 군데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요게 자립하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드릴링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위치는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드릴 공정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붙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오파이 드릴 공구를 추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공구의 종류는 드릴, 그리고 넥스트로 넘어가고요. 자, 드릴의 직경은 오파이 드릴입니다. 5. 나머지는 그냥 정확하게 입력 안 하지만 그냥 기본값으로 가고 피니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 회전수랑 이송을 주는데요. 회전수 이송은 좀 천천히 줄게요. 1500에 이송은 300으로 가고요.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깊이는 10mm 가공하니까 드릴 카운터 뭐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칩 브레이크를 쓰겠습니다. 그때 내려가는 거는 3mm씩 내려가고요. 팩값 절임량은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가 얼마냐면요. 10이에요. 10.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한 형상 부분이 10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한 형상이 10mm고요. 그 다음에 공구의 원점은 드릴의 날 것이에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깊이만큼 추가가 돼야 돼요. 여기 깊이만큼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계산기를 눌러주면 드릴의 날것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드릴 직경의 약 0.3 그래서 1.5가 확인하면 이렇게 깊이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만 하고요. 그리고 그룹을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두 분 어디 가세요? 자꾸 전화 와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모의 가공을 돌려서 보면 두 군데 센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기 못따기가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